태풍 흰남노 피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직접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현장을 찾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수색 작업에서 총 9명의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2명은 기적적으로 구조에 성공했지만 남은 실종자는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포항으로 갔는데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에는 5시, 뉴스픽 5입니다. 시작하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슬픔에 잠긴 포항, 그리고 현장으로 50명 물갈이와 킹달러, 마지막 북핵 대표 회동,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역대급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자리, 쓰라린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전국적으로 10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최소 15명의 인명피해를 냈고요. 12,000개가 넘는 주택과 도로가 파손됐습니다. 아직 1,0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습니다. 흰남노의 횡포는 경북 동해안에 걸친 도시 포항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 5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는데요. 급류에 집안이 무너지자 펜션 건물이 통째로 떠내려 가는가 하면 학교 뒤에 야산이 무너져 내리거나 아예 낭떠러지가 되어버린 도로가 위태롭게만 보입니다. 침수된 차량이 곳곳에서 뒹굴고 어디까지가 강인지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땅이 그냥 완전 절반이 날아가네. 중학교 뒤편 야산이 무너집니다. 학교 무너지는 거 아이가? 해병대원들은 이런 곳에서 장갑차와 보트로 주민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이거를 어떡하냐고. 이거를 누가 해결해 주냐고, 이거를. 네, 전국에서 10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는데 그중 9명이 포항에서 나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가장 거친 폭우가 쏟아지던 어제 아침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여러 명이 한꺼번에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곧장 구조대원들이 현장으로 향했지만 밀려드는 물을 빼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오전 6시 37분. 굵은 빗방울 사이로 주차장 입구가 보입니다. 2분이 지난 6시 39분. 자동차 5대가 겨우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6시 43분. 이 시점엔 지상 주차장도 차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또 2분이 흐른 6시 45분. 더 이상 주차장을 나오는 차량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지하 주차장은 단 8분 만에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평소에는 말라있던 아파트 인근 하천이 갑자기 범람했고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10시간 가까이 물을 빼내고 나서야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초조하게 흘러가는 시계바늘이 저녁 8시를 지나칠 무렵 주차장 입구로 한 30대 남성이 구조대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침수 약 14시간 만에 첫 번째 생존자가 구조되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던 순간입니다. 이 남성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주차장 천장에 있는 배관에 매달려 버텨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약 1시간 30분 뒤 두 번째 생존자가 구조됐습니다. 두 번째 생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천장 배관 사이에 몸을 걸친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나 여기 있어요 라는 말을 되뇌일 만큼 두려움과 고통이 컸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기적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실종자 7명은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고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요. 자, 이 중에는 구조된 50대 여성과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던 중학생 아들, 그리고 60대 부부와 70대 노모를 모시던 50대 남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차 안이 아닌 주차장 기둥 사이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당일 아침 안내 방송을 했던 아파트 관리소장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어제 새벽 4시에 출근한 뒤에 지상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했고 이후에 길을 뚫고 순찰에 나섰습니다. 약 1시간 뒤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들어찰 수 있다는 판단하에 차량을 지상으로 옮겨달라는 추가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인근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안내 방송이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자괴감이 든다. 저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다며 중압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도 최선을 다했다. 일방적인 책임 제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조절을 했거든요. 이쪽을 빼고 저쪽을 빼고 해가지고 다 통제를 하고 했는데 순식간에 그냥 만나니까 한 번은 5시 20분 정도 방송하고 저희가 차량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5시 50분 정도에 우리가 범람했다고 들어가고 한 10분 만에 우리 찾아왔어요. 네,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현장으로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태풍 흰남노 대응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인 5일 아침 이 대통령실로 출근한 뒤에 철야 근무를 섰고 어제 6일에도 집무실과 위기관리센터를 수차례 오가며 이 폭우 대응, 특히 포항 아파트 수색 작업을 진두 지휘했다고 합니다. 오늘 자정을 넘겨 약 40시간 만에 퇴근을 했고요. 이어서 다시 오전 9시 대통령실로 출근해서 긴급 근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 지하 주차장에 그 침수된 차량을 꺼내오기 위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이런 참사를 겪게 돼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기적적으로 두 분이 구출이 돼서 정말 그 생명과 삶의 그 위대함과 경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따가 국무회의를 마치고 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 가서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 또 받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이 전한 어젯밤 상황입니다. 지하주차장 실종 보고를 받은 후 윤 대통령은 즉시 소방과 경찰, 군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위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빗물을 빼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울산 지역 소방서에 대기 중이던 방사포 시스템을 전부 포항으로 이동시켰는데요. 이 고립된 생존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끝까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구조 인력을 거듭 독려했다고 합니다. 자, 약 8시간 만에 다시 출근한 뒤 태풍 피해 점검을 겸한 국무회의에서는 포항을 최대한 빨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복구 예산 500억 원도 긴급 편성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예고한 대로 포항 현장 직접 찾았습니다. 지하주차장 비극이 발생한 남구 인덕동의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는데요.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채로 소방당국의 현장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만 현장을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포항 남구 피해 지역 일대를 찾았습니다. 새로 바뀐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 대통령과는 달리 기존의 노란색 민방위복에 장화를 신은 차림이었습니다. 자, 이 대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협조하겠다라고 했고요. 다만 정부의 지원금이 너무 적다, 보상액 상향을 주장했습니다. 피해
보상 대상을 지금 주거만 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가나 예, 그렇습니다. 상가나 일반 소기업 이런 것도 그런 데 최저한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거 하고 또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 예. 지금 이제 침수에 2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너무 소액이라서 지원금 올리는 거를 정부하고 좀 협의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50명 물갈이입니다. 대통령실 인적쇄신 이른바 용산발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약 2시간 전 김대기 비서실장의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대통령실에 앞서 내각 관련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100일 넘게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을 승진 발탁한 겁니다. 그 예산 재정 분야에 정통한 그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 또 건강보험 이런 쪽에 그 개혁 쪽에 많이 그 참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건복지 분야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과제의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조 후보자 수원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생긴 복지 사각지대 개선 TF의 단장도 맡았고 대통령실 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간에도 현장 방문 일정 소화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정호영, 김승희 후보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현 여권 정치인부터 전 정부 인사들까지 이름이 골고루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내부 승진으로 방향을 튼 걸 보면 적임자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고충도 느껴집니다. 자,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와서요. 이미 알려진 대로 정무 1비서관에는 독한 말로 유명한 전희경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 비서관에는 전략통으로 알려진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임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비서관 행정관 중심의 인선 교체가 이뤄졌는데요. 대략 50명, 대통령실 전체 직원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자, 그리고 강인선 대변인이 해외 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부대변인을 한 명 추가로 임명하고 당분간 부대변인단 체계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앞서 홍보수석을 김은혜 전 의원으로 바꾼 데 이어서 홍보라인 보강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번째 픽은 킹달러입니다. 자, 천정 뚫리는 환율 소식 이미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오르고 또 올라 오늘은 1,380원 넘어섰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타고 1,400억 원까지 간다. 요새 말로 킹받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수입품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자, 가뜩이나 하늘 모르는 소비자 물가는 계속 상승 압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3년 만에 추석을 앞두고 이 차례상 밥상머리 물가,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도 급등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떡소떡 무려 4,900원이 됐다고 하는데 정녕 실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픽은 북핵 대표 회동입니다. 자, 오늘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2달 만에 만났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걸로 보이고요. 자,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담대한 구성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안도 협의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때마침 오늘 북한에선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기에 참석할지, 참석한다면 어떠한 대남 메시지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